여러분. 한 50점 정도. 자 얘들아 책을 가져가 볼까? 글쎄요. 나 한 5년 동안 라이트 쌤 그거는 아 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하는 중이야 너희들? 그냥 과가 힘든 그냥 종이로 어? 그냥 생수에서 그래도 참여. 어? 다시 돌려드려. 아 야 이거 뜯을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이트 쌤, 개념 쌤 이런 거 그냥 쌤 진짜 초등학교 때좀 나 작년까지 어디 보자. 그냥 쌤? 그랬네. 안녕. 네가 장환이니? 네. 아. 책 하나 가져가시오. 그냥 갈아타서 어. 그러면 네가 동주야? 네. 김재. 그리고 네, 모두 좀. 너는 이름이 혜윤이, 권혜윤이요. 연성을 한 번 할 거야. 살 원래로 걷고 너는 정윤화. 알겠어. 그러면 정혜윤만 오면 되네. 얘는 약간 늦는다고 했으니까. 맨 앞에는 열심히 볼 수 있어. 채널 이부분만. 2학년 때 거기 까먹었지. 다시 해. 2학년 때부터 나 많이 선생님 읽어줬을 때 2학년 때 거의 기억 안 우리는 좀 소통을 할 거예요. 시원하다. 시원하네. 확통을 하겠습니다. 확통은 다들 잘 하니? 네? 잘 하니? 3등급 3등이에요 3등급? 3등급 중에서 이제 3등 3등급 중에서 3등? 아하. 한번 올리면 13등 너희는 1등급은 몇 명까지야? 괜찮네요 4%죠? 4등급 1등이고 몇 명이었죠? 학교는 총 96명 정도니까 아하. 수강자가 96명이에요. 거기서 1등급 거기서 7명까지가 1등급 그럼 한 4명 되겠네. 아 7명이래 세 명이 4명이 1등급이고 3명이 1등급인데? 반올림이에요 아, 반올림이야? 네. 아, 그럼 4명이구나. 좋은 학교죠. 그리고 이제 10등까지가 1등급이고 이제 아, 그 밑에는 다 근데 23등까지가 3등급 10등도 만만치는 않네. 그러니까 제가 수영학과를 좀만 잘 봤으면 됐는데 수영학과 나가리 돼가지고 3등급은 뭐 그렇게 빡세 보이진 않는데 2등급 들어가기가 1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네. 근데 다 3등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쟤만 3등급일 수도 있잖아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렇죠? 자 얘들아 한번 슬슬 이야기를 해볼 거야.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확통인데요. 확통에 관해서는 확통 단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확통은 약간 다른 단원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약간 딴 단원들은 뭐랄까 그래프를 그리고 아니면 뭐 수식으로 그리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확통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죠. 이 확률 통계하고 경우의 수 이쪽 파트의 느낌은 원래 우리가 그 뭐 미분이든 함수든 아니면 수투에서 하는 뭐 미적 수투에서 하는 미적분인데 이걸 다 풀어할까? 아, 요가 덥다 그래가지고. 더워서? 함수든 아니면 우리가 뭐 다항식의 계산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적분이
이런 애들이랑 좀 궤가 다르죠. 얘들은 전부 다 어떤 관련된 식이 주어지고 그 식으로 어떤 우리가 그래프를 찾거나 아니면 그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푸는데 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있고 이 개념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라면 이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많이 해서 유형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느낌이라면 여기에 있는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개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들의 개념들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푸는 유형들을 조금 더 많이 입혀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 통계 파트는 조금 더 이 앞에 있는 개념들은 좀 계산을 하는 도구 정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뒤쪽에 가서 이제 유형들을 풀어갈 때 그 유형들이 앞에 있는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유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쪽에 가기 전에 앞에 우리가 수하에서 순열이랑 조합을 했었잖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열이랑 조합은? 기억하고 있지?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순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 NPR. 수를 나열하는 거. 그렇지. 보통 쓰기는 NPR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제 얘의 개념은 어떤 거지? NPR이라고 했을 때 수를 뽑아서 나요. N개의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지.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봤더니 맛이 3개가 있어. 맛이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2단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맛을 2개를 골라야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수지야? 이렇게 바빠? 부스럭거리 왜 부스럭거리?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뭐야? 사탕 나눠주려고. 아니 저게 자꾸 부스럭거리길래. 건쟁한 거. 아. 자 봅시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2개를 이렇게 맛 3개 중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이렇게 해서 맛을 고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개수가 어떻게 되죠? 2개. 3개 중에 2개. 일단 1층에 할게 3개. 1층에 넣을 거 맛이 3개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넣을 맛이 2개겠지? 같은 맛을 하시는 잘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2개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3 곱하기 2에서 6이 된단 말이야. 요런 거. 그죠? 요런 게 NPR이었어요. 우리 NPR 공식 혹시 기억하니? 공식 NPR. n-알파 플러스 n-플러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써놓고 보니까 좀 알 것 같지?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 있는 원순열, 중복순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기 전에 우리가 NPR이랑 NCR 그러니까 조합이랑 순열 정도는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뒤쪽에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얘네들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NPR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겼어? 아니야. 책까지 해봐. 오케이.
NP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N명 중에서 알게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10명 중에서 자리를 6자리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봐. 10명을 6자리에 앉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자리가 6개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CPU. 이게 10. 두 번째 자리는 이렇게 되겠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이제 계산이 요게 CPU6인데 10명 중에서 6명 뽑아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 CPU6의 계산은 10부터 시작해서 6개를 적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 공식은 어떻게 나왔지? 우리가 팩토리얼에 대해서 정의를 했을 텐데 n 팩토리얼이라 하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우리가 근데 CPU6이라고 했을 때 10부터 시작해서 6개 적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로 나타내기 되게 힘들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를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뒤쪽에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으면 요거 붙여주면 얘가 10부터 시작해서 1까지 보게 되니까 10 팩토리얼이 되고 밑에 대신 얘가 이걸 위에 곱해줬으니까 밑에 요걸 나눠주면 요게 어떻게 표현이 되지? 4 팩토리얼 분의 얘가 10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로 나타내려고 우리가 이제 4, 3, 2를 여기다 위아래로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팩토리얼 꼴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원래 NPR 같은 경우에는 n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곱해지는 건데 n부터 시작해서 r개로 곱해지면 여기에다가 이걸 팩토리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r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위아래로 곱해줍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게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수하에서 했던 공식 나오는 거랑 뭐 계산하는 거랑 이런 내용들이었고 우리가 조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조합은 이번 단원은 1단원이 아니야. 조합은 2단원부터 시작이니까 2단원을 할 때 조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NPR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단원부터예요? 네? 1단원부터예요. 네. 그럼 일단 그거를 3단원이 아니라요. 3단원부터? 왜? 저 1, 2단원 다 해가지고 시험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3단원. 오케이. 3단원 2학기 중간에 3단원 중간고학률까지 다 했어요. 근데요. 그래. 기말고사 전범이. 기말고사 전범이. 기말고사가 전범이야? 저희 2학기 기말고사 전범이고 2학기 중간고사가 3단원 전체예요. 중간고사는 3단원 전체. 3단원 전체면 여기 확률의 뜻과 활용 그러니까 통계 전까지 아니야? 네? 조건부 확률이 안 들어가? 네, 이번 중간 때 다 했어요. 이번 기말 때 했어요. 여기 1, 2단원을 1학기 때 다 하고 아, 통계가 하나 남았으니까 2학기 중간에 하나를 하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책이. 그러니까 전범위로 기말고사에 출제를 하겠다. 아 3단원이 통계. 네.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진도가.
그 학교에서. 이거부터구만. 오케이. 야, 근데 네? 그래. 아니 이거 책을 새로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인 줄 알아. 이렇게 통계부터. 그러면은 원래 하던 책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마플. 있었어요. 마플 마플. 사는 근데 왜 이걸 새로 시작했지? 새로운 마음으로. 그게 전범이라고 쓰는 어차피 전범인데 다 까먹고 점수도 안 나오고 문제도 못 푸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서 일단은부터야? 그럼 일단은부터 하는 게 낫나? 아니다. 한다는 너희 한 적 없지? 네. 그러니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돌려 기억 안 나. 돌려.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돌린 것 같았는데.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이거 희승생을 안 했다고? 나만 했어. 전책으로 했었어. 개념 플러스 개념 유형을 한 번 했었어. 그치, 나만 근데 했었네. 우리 아무도 안 들어보지. 방학 때. 정혜은 미안해 너 전에 했어. 통계도 다 했어? 그러니까 근데 애들 다 한 번은 돌렸는데 어.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 겨울 방학에 개념 겨울방학에. 유형으로 하나를 돌리고 하나를 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기말이 시작이 되니까 중간고사 때 1단원을 그 진도를 또 꽉 하고 그 시험 딱 치고 그 다음에 이 기말고사 때 또 2단원 해야 되니까 또 2단원 꽉 하고 시험 치고 지금이 된 거죠. 아하. 근데 이제 1단원이 막 잘하고 유능한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까먹었을 어차피 전범위가 있으니까 다시 하고 싶었던 전범위는 근데 기말이지. 네. 기말이 전범위고 중간에 일단 통계만 들어간다는 거지. 네. 그래서 가만 있어봐. 자세한 근데 그거는 몰라요. 책을 이렇게 새로 한다는 거는 어차피 다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인데, 그지? 그렇죠. 다 할 생각이었을 건데 너희가 1단원하고 2단원 나간 게 그 교재가 뭐야? 마플이야? 네. 네. 마플 시너지로 다 나갔어? 그럼 3단원은 마플 시너지를 안 그것도 나? 하고 그 마플 따로 저 개념책 있잖아요. 그거 프린트로 뽑아서. 약간 그 마플 교과서? 부글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했어요. 교과서는 뽑아서 하고 시너지는 문제 풀고. 이제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잘 못 풀죠. 이 땡이 많아요. 땡이 많아. 공주 키워. 그 3단계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치. 투표. 땡이 많으니까. 네, 땡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통계. 근데 이거부터 어차피 2학기에 전범위 하나 있는데 마스크 좀. 처음부터 다음 동안에는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꽉 하고 하고. 통계를 하실 생각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센으로 새로 했다는 말은 한 달 동안 센 과정을 전부 다 하고 우리가 방학 때 여름 방학에 시간이 있으니까 요때 센을 하나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로 들어갈 때 이제 시너지로 가서 통계를 이렇게 가는 그게 맞는 그거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쌤은 그냥 처음부터 나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확통 요거 쌤은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마플 시너지로 해서 마플 시너지랑 그걸로 해서 뒤쪽에 통계 파트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다시 1단원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원순열인데 원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그냥 순열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있던 순열과 여기 원순열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면 순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봐봐. 자리가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자리가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기준이 자리야. 오케이? 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했었단 말이야. 이거 계산을 할 때. 근데 원순열 같은 경우에는 원순열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얘를 회전하여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일단 얘를 원탁에다가 앉힌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원탁에다가 원래 그 어디야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원탁 있죠? 이런 데다가 앉힌다고 해봅시다. 여기 3명 있어요. 3명이 원탁에다가 앉을 거야. 그러면 여기 1번이 앉고 여기 2번이 앉고 여기 3번이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겠지. 근데 봐봐.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얘네가 여기 3번이 앉고 여기 2번이 앉고 여기 1번이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아니 2번이 앉고 여기 1번이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앉으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 3이 1로 가고 1이 여기로 가고 2가 1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같은 게 이거밖에 없냐? 아니지.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지? 이렇게 생긴 것도 같아지겠지.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그러면 원순열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요거 이제 원순열의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아 얘가 돌았을 때가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돌았을 때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얘는 자리 기준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오케이. 왜냐면 이 자리에 1이 들어오든 3이 들어오든 2가 들어오든 이게 1, 3, 2가 다른데 얘는 같은 걸로 보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뭐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관계 기준으로 봐야 돼. 관계 기준으로 봐야 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관계에 있냐면 1번의 오른쪽 자리에는 3이 있죠. 1번의 왼쪽 자리에는 2가 있잖아. 1번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1번의 오른쪽 자리에 3이 있고 1번의 왼쪽 자리에 2가 있고 1번의 오른쪽에 3, 왼쪽에 2가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좌우에 누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내 옆에 누가 있고 얘 옆에 누가 있고. 오케이? 얘네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게 원순열이야. 그래서 원순열은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봅니다. 순열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기준으로 봤다면 원순열은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하지? 원래 원순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자리가 3개인데 자리가 3개니까 줄 세우는 거라고 하면 3팩토리얼인데 얘네 이게 똑같은 게 총 하나, 둘, 3가지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원순열을 계산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 자,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빈자리가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1번이 자리에 앉을 거야. 1번이 자리에 앉을 건데 이 자리들은 뺑뺑 돌아도 똑같은 것들이잖아. 즉, 이 각각의 자리들은 구분이 없는 자리란 말이야. 그럼 1번이 아무 자리에 앉아도 경우의 수는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자리에 아무 데나 앉아도 경우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1번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1이야. 이해가 되니? 그리고 1번을 일단 앉혀놓고 나면 2번이랑 3번은 이 자리랑 이 자리는 1번 기준으로 오른쪽, 1번 기준으로 왼쪽 해서 구분이 생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두 자리에는 구분이 생긴 자리니까 그냥 이 팩토리얼로 앉히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건 중복을 소거해주는 방법. 전체 3팩토리얼에서 이게 중복되는 거 나눠져가지고 중복 소거해주는 방법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냐면
먼저 배치하는 방법이지. 이게 이제 먼저 배치를 하고 나머지를 안 치는 방법.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네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이유는 둘 다 사용이 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더 이제 어울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이걸 더 많이 쓰긴 해요. 이거요. 복잡한 문제는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조건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원순열에 앉아 있을 때 누구를 뭐 붙여놓는다거나 뭐랑 뭐가 이웃한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 앞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대체로 이걸 많이 씁니다. 먼저 배치를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쓰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이게 원순열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주야, 네. 졸리니? 네. 어제 뭐 잠을 그냥 못 잤어? 아니요. 오늘은 배불러서? 지금 5시인데? 4시 반인데? 너무 많이 먹었어. 밥은 언제 먹었는데? 오늘 한 1시쯤 먹었어요. 1시쯤 먹었는데 지금 졸리다고? 많이 먹었어요. 매우 많이. 많이 먹어서? 치킨, 엽떡, 혈기. 아. 그리고 볼링도 치고 와가지고 졸리? 영어도 쓰고. 아. 졸리까지. 친구들이야? 네? 친구들이랑? 네. 방학식이라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하긴. 뭐 그런 것도 방학 때 하는 거지. 원래 그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 할 때 하고 놀 때 놀면 됩니다. 근데 뭐 놀 때 노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할 거는 다 해놓고 노시면 돼요. 뭐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고 뭐 노는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 자, 그래서 원순열 요거 이야기를 해줬고요. 우리 원순열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로 한번 가볼까? 20페이지 한번 볼까? 아니 20페이지, 10페이지에 20번 한번 봅시다. 그 학생이 A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B를 포함하여 택한 5명을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그래서 AB를 포함한 몇 명이야? 8명. 그 중에서 5명 뽑아서 원탁에 앉히는 거잖아. AB를 포함하여 택한이네. AB를 포함하여 택한 5명.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문제 어떻게 풀까요? 일단 뽑아야죠. 일단 뽑자. 뽑는 것부터 한번 합시다. 어떻게 뽑을까요? 일단 A, B를 포함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A하고 B를 일단 뽑아 놓을까? 네. 또 그럼 이제 뽑을 사람 3명이 넘잖아요. 몇 명 중에 몇 명 남았죠? 6명 중에 3명. 6명 중에 3명 남았죠. 6명 중에 3명 뽑는 건? 역시나. 그렇지. 오. 그러면 이거일 테니까 20개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A하고 B하고 요걸로 3명을 뽑았을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5명이 생겼지. 자, 얘를 원탁에 한번 앉혀봅시다. 원탁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5-1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4팩토리야. 됐어? 그럼 정리를 하면 아까 뽑는 거 20. 여기다 얘네 줄 세우는 거 4팩토리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근데 계산이 아주 쉽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해보자.
24번.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넷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는 이웃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입니다. 넷쌍의 커플. 그럼 어떻게 앉는다는 소리지? 묶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는다는 거잖아. 이 묘집으로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너희가 화학을 혹시 했으면 이게 이제 공유결합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 아 그래요? 우리 다 문도 아니에요. 다 문돌입니다 선생님. 아, 네. 합성을 하는 십자에서. 아하. 아니 그래. 아니 너희가 공통으로 과학을 배웠을 수도 있잖아. 과학 근데 과학 안 배웠니? 하나도 안 배웠어. 배웠죠. 39점 맞았어요. 저 43점 받았어요. 저 25점 맞았어요. 그래서 다 문과라구나. 이렇게 공유결합,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해서 두 개 공유결합을 하면 그건 알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앉혀봅시다. 어떻게 앉힐까요? 일단 다 마이너스 1 하고 소개를 한 다음에 일단은 커플을 묶은 다음에 이 네 커플이니까 얘네를 원순열로 앉히자. 오케이? 그게 선택. 3팩토리얼 되겠지? 오케이. 거기다가 2팩의 4제곱. 오호 이렇게 되겠죠. 커플끼리 다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순열을 생각을 할 때는 원순열을 한 번 감안을 했잖아. 여기서 원순열을 한 번 감안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을 감안을 할 필요 없어.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원순열을 감안을 했으니까 뒤쪽에는 원순열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감안을 하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다음으로 가보자. 28번. 너희 근데 중간고사도 했으면 중간기말 이거 했으면 경우의 수하고 이쪽 파트는 꽤 잘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잘 봐야 잘하죠. 연습이 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맞죠. 그렇지 그리면 땡입니다. 몇 등이냐고? 설마 20등 하는 거? 아 여기까지. 와, 다 사라져.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겠대. 6등분이고 7개를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중앙. 가운데 칠하자. 이게 7이겠지? 나머지 6개 돌리자. 이거 어떻게 되죠? 5팩. 팩토리얼. 끝이네요. 그죠? 이게 대표 유형이라 그런지 좀 쉽다. 그죠? 3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의 사각뿔에 각 면을입니다. 우리가 사각뿔이 이렇게 정사각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사각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5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돌죠. 이렇게 위에서 돌리면 돌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것처럼 가운데 얘가 기준일 테고 5가지 색깔 칠해서 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밑면 칠하는 게 5가지 그리고 옆면이 4개가 돌 수 있으니까 이게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에어컨 온도 맞춰주시면 안 돼요? 더워요? 덥지? 네, 좋아요. 기다려봐. 저기 하면. 자, 자주라고 했는데. 뭘로 해서 이 정도? 뭐 벌써 더웠어요. 벌써? 일단 이렇게 해보고 쉬는 시간에 좀 추워지면 올리도록 하자. 자,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했고요. 삭자까지 하면 원순열이 끝나겠다. 35번. 각져 있는 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이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500 한 다음에 곱하기 3 아니에요? 네. 각이 져 있는 탁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순열로 생각을 하시고 원순열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전체가 6개니까 5팩토리얼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다른 게 보시면 원이랑 다른 게 이제 각이 져 있으면 모서리 기준으로 다른 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까지는 세 개가 다 다른 자리고 이 자리는 혼자 앉는 자리, 이 자리는 왼쪽에 각이 져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 앉는 자리, 이 자리는 오른쪽에 각이 져 있고 왼쪽에 사람이 앉는 자리잖아. 근데 이 자리부터는 얘랑 같아진단 말이야.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총 3개니까 3 곱해주면 되겠죠. 셋.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순열이고요. 중국순열로 가봅시다. 우리가 보니까 그럭저럭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간결하게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어때요? 쌤 할만한 것 같지 않니 얘들아? 네. 그지? 초반에 너희가 다 했던 것들이고 뭐 기말하라고 중간 준비도 했었으니까 쌤 정도 할만하지 않을까? 시너지까지 했지. 그리고 3스텝은 안 했고 C스텝은 왜 그런데 세 번째 보는 거 아니야? 세 번째요? 세 번째 보는 거지. 아, 세 번째. 너희 겨울방학 때 했고 기말 준비하면 중간 기말 준비하면서 했고 그치?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잖아. 그러면 C스텝을 풀어볼까? 아니요. C스텝 풀면 좀 힘들잖아. 근데 겨울방학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아 기억이 아예 안 나? 세 번째다. 아 근데 어차피 C스텝 같은 거 나중에 풀어야 돼 모의고사. 이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너 점수 안 나오지. 지금 3에서 4로 나왔겠어. C스텝이라. 나는 거기에서 3으로 나갔어. 뭐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C스텝은 안 풀었으면 좋겠다. 인가요? 아니라 이것도 확인해야 되잖아 결국은. 가만히 할 수는 있는데 많이 틀린다는 것이죠. 20문제가 할 있으면 누군가 풀어올 줄은 모르는 20문제가 있으면 18문제를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풀어올 수는 있어요. 스텝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너희가 원래 이게 하면 할수록 야금야금 이 푸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야 되거든. 우리 시험 똑같은 난이도로 하면 물론 뭐 문제가 숙달은 되겠지만 어려운 거에 대한 이 경계심은 여전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B에서 C로 딱 넘어가면 못 건드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처음에 좀 안 되더라도 몇 번씩 계속 건드려줘야 조금씩 야금야금 실력이 올라가거든. C 세 번째라면 C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C를 하면 너희가 이거 진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네. C는 그럼 나중에 한 번에 해요. 이걸 끝나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아. 기말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 C 같은 걸 좀 해본다? 기말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C 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충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중복순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중복순열이요. 해보자. 알아.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말은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NPR 같은 경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야. 근데 R개를 뽑는 게 전부 다 다른 것들 R개를 뽑는 거야.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기호를 N파이R이라고 쓰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뽑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희가 초콜릿을 사는데 종류가 10종류야. 근데 이제 상자가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다가 10종류의 초콜릿을 담는다고 해보자. 근데 같은 초콜릿을 담아도 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10에 6. 그렇지. 여기서도 10종류니까 10개 담을 수 있고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10의 6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n을 r번 하는 거라서 n에 r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그 문제로 들어가서 이 실생활로 이걸 해봤을 때 문제에 있는 그 텍스트를 우리가 식으로 바꿔가지고 얘는 중복순열이구나. 그러니까 중복순열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중복순열을 써서 n의 r승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우리가 텍스트를 이렇게 바꿀 때는 이 n과 r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NPR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잖아. 왜냐면 n이 r보다 무조건 커. 그지? 그러니까 n이랑 r이 헷갈릴 일이 없지. 근데 중복이 허락이 되면 n이랑 r이 어떤 게 더 큰지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실제 문제로 들어갔을 때 n이 뭐고 r이 뭐고를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n 같은 경우는 요게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요게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거 봐봐. 10종류의 초콜릿이 있는데잖아. 10종류 중에서 얘를 골라 담는 거지. 그래서 얘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나머지랑 구분이 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이제 실생활로 갔을 때, 실제 문제로 들어갔을 때 요거를 해석하는 거 할 때 요거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합시다. 그래서 뒤로 한번 가보자. 중복순열의 경우에는 그게 다고요. 뒤에 한번 가보자. 자, 해보자. 40번.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 301호, 302호, 303호에 임의로 배정받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ABCD. 이거고 301.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입니다. 어떻게 풀죠? 3파이 4. 3파이 4. 네. 그러니까 저게 네. 방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 3개는 중복될 수 있으니까 네. 3파이 3개는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3개 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치. 오케이. 우리가 A가 300에 302, 303 중에 고르잖아. 그게 3가지. B가 고르는 게 또 3가지. C가 고르는 게 3가지. D가 고르는 게 3가지죠. 그래서 이게 3에서 4승이에요. 오케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와야 되는 요거고요. 요 인원이 뒤쪽으로 오죠. 여기 이제 3파이 4예요. 이게 빈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뜻이야.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아무거나 다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경우가 굉장히 무한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가보죠. 46번. 일렬로 나열될 정보 4개를 각각 펴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시도의 개수를 구하시오 입니다.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정보가 4개. 펴거나 꺼서 만든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얘가 켜지고 얘가 꺼지고 얘가 켜지고 뭐 이러면 신호가 하나 완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얘는 켜거나 꺼거나니까 얘가 두 가지, 얘도 켜거나 끄거나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이런 건 굉장히 심플하죠.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조건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49번 한번 가보자. 5개의 숫자 5, 6, 7, 8, 9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49 옛날에는 어떤 자물쇠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물쇠 중에서 여기 이렇게 번호 누르는 자물쇠 있었죠. 이렇게 번호 누르는 자물쇠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없어졌거든. 왜 없어졌게? 다 해보면 풀릴 수도 있어서. 이거 8개잖아. 번호가 8개잖아. 그지? 근데 보통은 4자리로 한단 말이야. 경우의 수라고 해봐야 8시 4라고. 그치? 8개 중에 4개 뽑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8, 7, 6, 5에 4, 3, 2일 텐데 나누면 70까지야. 맞지? 총 경우의 수가 70까지면 우리가 이걸 앉아서 맞춰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70번을 다 해서 풀리는 건 진짜 운이 없을 경우고, 맞지? 70개를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풀리는 거잖아. 그지? 대체로는 한 절반쯤 하면 풀린단 말이야. 즉 이런 거 푸는 데는 한 35개 정도만 맞춰보면 풀려요. 평균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앉으면 한 5분이면 풀어. 35개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뭘 많이 쓰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서 여기 다이얼이 있지.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쓰죠. 이런 거 쓰면 이게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니까 이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000가지야. 그지? 그래서 이런 다이어를 쓰다가 이제 이거 요새 안 쓰고 다 이거 쓰죠? 왜? 세 개만 돼도 1000가지니까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지. 그래서 뭐 요거 이제 요런 거 하는데 거기 보시면 49번 한번 보시면 46번 한번 49번이네. 49번 한번 보시면 봅시다. 5개의 숫자 5, 6, 7, 8, 9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는 입니다. 한번 해보자.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 근데 여기가 짝수여야 되는데 그리고 숫자는 5, 6, 7, 8, 9. 한번 해봅시다. 제일 마지막 자리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겠지. 제일 마지막 자리에 뭐 넣을까? 6하고 8. 짝수여야 되니까 6하고 8이죠. 그럼 마지막 자리에 넣는 경우의 수는 2가지겠다. 마지막 자리에 6하고 6이나 8을 배치를 하고 나면 여기 3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게 몇 개? 그렇지. 이거 뭐죠? 중복을 허용하여니까. 중복을 허용하여니까. 다음으로 가보자. 함수의 개수. 이거? 이것도 맞네. 95번. 이게 쉬는 시간 안 주시나요? 이것까지만 해. 딱 중복 알겠어. 여기까지잖아. 함수까지 할게요. 잠깐만. 그러네. 여기까지 하면 딱 그거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고 싶시다. 자, 이거요. 55번. 자, 두 집합이 있고요.
다음에 y가 이렇게 되어 있대.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거인 함수의 개수 한번 해보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정역이 여기, 공역이 여기. 자, 함수의 개수 몇 개죠? 네? 5의 3승이야, 3의 5승이야? 5의 3승. 5의 3승이죠. 화살표를 얘가 쏠 거 아니야? L이 화살표를 쏠 건데 5가지 중에 쓸 수 있으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게 A다. 두 번째로 X에서 Y로의 함수의 F 중에서 L이 3인 함수의 개수를 B라고 하죠. FL이 3이니까 L은 3으로 확실히 갔어. 그러고 나면 MN만 정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개? 몇 개? 몇 개죠? 5 곱하기 5죠? 그죠? 이게 얘가 3으로 왔다고 해서 m이 3을 안 뽑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m도 여전히 5개, n도 여전히 5개니까 5 곱하기 5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파생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1대1 대응이 되도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면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바뀌겠지. 겹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10분쯤 쉬었다가 자, 합시다. 안님원. 아, 대한대 쌤. 아 맞아. 그중에 막 이상한 거 쓰지. 나도 막 무조건 해야 아, 되는데. 합시다 여러분. 하자. 수학하는 거 원래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죠? 일단 3팩으로 나누고 볼게. 전체 5팩토리얼인데 3팩으로 나눠서 풀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20. 이렇게 나오지. 왜 이렇게 되죠?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자, 각각에다가 우리가 구분을 지어 봅시다. A가 다 같지 않고 A1, A2, A3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얘들을 줄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A1, A2, A3, BC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맞죠? 뒤에는 다 BC. 그죠? A1, A2, A3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A1, A2, A3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이 다 다른 걸 텐데 A1, A2, A3가 사실은 A로 똑같은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몇 개로 취급이 돼야 돼? 한 개로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개당 몇 개의 중복이 생기는 거야? 6개의 중복이 생기는데 이 6개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 똑같은 거 3개가 줄 세우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똑같은 것들이 줄 서는 것만큼이 중복이 생기니까 전체를 똑같은 거 개수만큼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거 되니? 요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나눠주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가 총 7개니까 7팩토리얼에 A 2개, B 3개, C 2개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오케이. 계산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 보이시는 이거죠. 이거요. 여기서 일로 가요. 최단 거리 구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거 어떻게 풀죠? 새로 계획하러 갈게요. 438분의 7. 네, 하나, 둘, 셋, 넷. 이게 오른쪽이 4번 필요하고 위로 가는 게 3번 필요하잖아. 그래서 오른쪽 4개, 위로 가는 거 3개 해서 얘네들 섞어주면 되지. 그러면 이게 하나의 루트가 생성이 되니까 그게 7팩토리얼에 4팩의 3팩토리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장애물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 장애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니? 전 잡아가지고. 어떤 점 잡을래? 저기. 여기? 네. 저기 네. 여기? 네네. 또 있어?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일로 가면 이쪽 요렇게 여기에 약간 수직되는 방향으로 점들을 잡아주시면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주면 중복이 안 생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숫자 적으셔도 돼요. 숫자 적는 거 혹시 알고 있니? 아 몰라? 이게 이런 거잖아요. 난 둘 다 가르쳐 주는 편인데, 자 봅시다. 봐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한 가지겠지? 여기는 한 가지일 거 아니야? 일로 가는 데는 한 가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는 데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까? 2가지가 있겠지. 왜 2가지냐면 밑에서 오는 거랑 위에서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2가지란 말이야. 이게 2가지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점까지 가는 데는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겠지.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랑 왼쪽에서 오는 게 있는데 왼쪽에서 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밑에서는 지금 벌써 2가지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인 3이 되는 거지. 즉 요렇게 2개를 합하면 얘가 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 점은 복잡한 문제가 됐을 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 하긴 여기는 이 정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하나 비슷할 텐데 우리가 모양이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막 해놓잖아. 그치? 막 가운데 구멍을 뚫어놓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맞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잖아. 그럼 그때마다 점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점 잡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 막 점 잡으려고 머리 쓰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렇게 2개 더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요 점은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잖아.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왼쪽에서 오니까 4. 얘 같은 경우는 여기 1.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점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밖에 못 오죠. 이 점은 어차피 못 가잖아. 최단 거리로 가려면 이 점은 못 지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1.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둘 다 알아두시면 둘 다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뒤로 한번 가보자. 가봅시다. 그래서 몇 번을 할 거냐면 60번을 할 거예요. 한번 해보자. 자, 60번. 컨티뉴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수 끝에 양 끝에 C와 E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컨티뉴. 이거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할 때는 같은 거랑 같은 것들끼리 종류를 구분을 해놓고 하는 게 좋겠죠. 한번 해보시면 C, N, T 를 할 때 N이 두 개죠. 그 다음에 T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 개씩 있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C랑 E가 네? 잠깐만. C랑 E가 C랑 E가 양 끝에 오도록 할게요. C랑 E가 양 끝에 와야 되니까 여기 C하고 E를 배치를 시켜봅시다. 그럼 양 끝에 C하고 E가 이렇게 오거나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죠. 그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를 배치를 시켜야 하는데 가운데가 6개니까 6팩토리얼 1테고 근데 가운데에 n이 2개 들어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 6개 배치하는데 n이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6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이게 자, 다음으로 가보자. 자, 66번이요. 6개의 숫자 0, 1, 2, 2, 3, 3을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자리 자연수. 자,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오는 경 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영 그냥 전체 이거는 전체 이거 여집합으로 푸는 게 좋겠죠. 이거 여집합으로 안 풀게 되면 제라페 오는 0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생각해야 돼서 두 가지 생각하면 헷갈릴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전체에서 여집합 빼주겠다라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여집합을 빼줍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180. 180? 6팩토리얼에 2팩 2팩이지. 724. 180 맞나? 맞네. 180.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제라페 0 오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죠. 요거요. 제라페 0 오는 경우의 수가 얼마? 5팩토리얼에 100.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여집합으로 푸는 거. 다음으로 가죠. 72번. 5개의 숫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수죠. 이거 혹시 아세요? C랑 D를 묶어가지고 X로 적어놓고 오, 잘 아는군요. 자, 이거 보자. A, B, C, D, E.
이렇게 일렬로 나올 때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있대.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순열인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가 C가 D보다 무조건 앞에 오도록이잖아. 맞죠? C가 D보다 앞에 오도록. 그러니까 C 자리가 무조건 D 자리보다 앞에여야 하는데 이게 이웃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보시면 C가 D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웃하는 경우랑 좀 달라. 둘이 묶어서 뭐 C를 앞에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C가 D보다 그러면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럼 D 자리가 무조건 C보다 뒤에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배치를 시켜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면 얘네 둘이가 C하고 D가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C하고 D 자리를 빈칸으로 일단 만들어봐. 오케이. 자리를 일단 얘네 둘 자리는 비워놔. 빈자리 2개. 그리고 남는 게 보면 A, B, E가 남죠. 이렇게. 그럼 빈자리 2개하고 A, B, E 이렇게 이제 이 5을 줄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5팩토리얼에 빈자리 2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은 똑같죠. 그래서 2팩으로 놔두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줄을 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뭘 하면 돼? C하고 D를 안에 넣으면 되죠. 빈자리에 안 치면 이게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순열은 얘네들을 같은 문자로 보고 줄 세워주는 거랑 똑같다. 오케이. 이게 2개뿐만 아니라 3개, 4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게 여기에서는 C하고 D였지만 만약에 C하고 D가 아니라 C, D가 이 순서대로 줄을 서도록 C가 D보다 앞, D가 E보다 앞 이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A하고 동그라미가 3개에다가 B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로 줄 세우시면 오케이. 그럼 빈자리 3개에다가 A, B가 섞인 거와 줄 세운 경우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다가 C, D를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입니다. 자, 여기가 동주야 일어납시다. 아직도 졸려? 아니요. 안 졸려? 아까부터 계속 눈 감고 있던데. 그럼 안 졸린데 왜 눈 감고 있었나요? 잠깐은 휴식. 휴식이요? 졸리진 않은데? 졸리진 않은데 휴식을 취했다? 아싸 이거를 번호꽃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읍시다. 우리가 보자. 중간하고 기말에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 점수를 잘 만회를 해야, 그치? 너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논리인데 이게 공부는 대체로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점수를 올리기를 바라면 그럼 너희가 지금 성적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럼 공부를 점수를 올리기를 바라면 공부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해야겠지. 이전에 하던 거에 비해. 그래서 이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학기가 들어가게 되면
학기 들어가면 근데 내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수행평가도 하고 뭐 이러면 정신 없잖아.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방학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이럴 때 좀 많이 채우는 거예요. 부족한 거. 그러면은 중간이나 기말에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은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자. 다음 거. 7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칸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고 A가 여기, B가 여기, B가 여기. 이런 거 많이 해봤죠?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번 해봅시다. A에서 P까지 가는 거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4개 2개. 어? 8 곱하기 600번에 6. 그렇지. 오른쪽으로 4개, 위로 2칸이니까 이걸 펴고 여기서 일로 하는 거 어떻게 하죠? 8분의 2.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아요. 가만히 있자. 너 근데 숙제는 좀 하고 있니? 아직 모나를 하는. 하고 있어? 아직 숙제 검사를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니네가 숙제를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네. 저희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거라고? 몇 가지로 너 일요일 아침에 할 거잖아. 그 다양한 소리. 근데 다 했다고 하는데 별이 아주 그냥 아, 성문으로 숙제를 보지 않아도 돼. 매일 전날에 하는구나. 전날이나 그날에 하는구나. 그럼 기억이 나? 수업 들었던 게? 맞아. 안 나니까 만나니까 영상을 보여줬어요. 얘들아, 왜 굳이 2번 보려고 하는 거야? 한 번 볼 때 잘 보면 되지 않을까? 반복 학습. 아, 그래? 오케이. 네, 나쁘지 않네요. 우리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 알겠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내가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꾸준히 하세요. 그런 고민을 언제 하면 되냐면 공부하기 싫을 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하기 싫을 때 딴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게 돼요. 알겠죠? 내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 그래서 이제 나처럼 공부를 하면 그 남들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막 혼자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자, 82번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도로망 한번 그려보자. 이거네. 자, 여기서 A하고 B가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최단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떻게 할까요? 점을 잡겠다. 어디 잡으려 돼? 여기 검 여기. 이렇게 대각선. 저기 여기? 네. 떠요. 안 하시네요. 이렇게? 네. 오, 이런 게 굉장히 잘 하고 있네.
자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루트 가는 거 어떻게 되죠? 루트 1 200 곱하기 5분의 400 곱하기 300 곱하기 200 곱하기 5 4 빼기 2 빼기 2 곱하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하나 둘셋 넷다 5개라서 5 팩에 4 빼기 2 팩이죠? 이렇게 되고 루트 2 어떻게 되지? 4니까 곱하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하나 둘셋 넷 5 팩에 똑같이 3 팩 2 팩 2 팩 3 팩 이렇게 되고 3 자 이거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500분의 400분의 500에 300 짜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길찾기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수업은 끝났어요. 수업은 끝났어요. 여기서 전화가는 게 50분이 끝나. 이런 거 다 했어요. 원래 같았으면 막 이거 설명도 좀 하고 저거 설명도 좀 해서 시간이 딱 맞았을 텐데 이게 또 너희가 세 번째 듣는 거니까 자잘한 설명들을 좀 생략을 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그래서 유형별로 하는 건 다 끝났고요. 어차피 우리의 수업은 아직 한참 남아 있잖아. 한참은 아니에요. 우리 2시간짜리야? 이거 3시간짜리 아니야?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야? 한평은 일주일 2시간. 아, 3시간짜리로. 3시간짜리. 아, 오케이.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집가요. 네? 가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남은 시간 동안 그 전설은 성민. 시스템 맛보기를 좀 해봅시다. 시스템 맛보기를 한번 해보자. 알겠죠? 우리는 세 번째 듣는 거니까 그 B 스텝까지만 하면 좀 아쉽잖아. 그렇지 않나요? 괜찮은데요. 이거 안 할게요. 얘들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는 건데 좀 아쉽다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선생님은 공부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몰라요. 뭔 소리야? 저희 나라고 공부를 공부가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는 거야? 나도 뭐 공부가 좋아서 했겠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하시고 네? 공부를 사랑하시니까 선생님도 하시고. 아니야. 공부를 좋아서 한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고단사를 풀었어 뭐라고? 아니 핸드폰 케이스 어? 핸드폰 케이스 아, 생일 때까지 적었으면 사준다. 핸드폰을? 아하. 그래서 원래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게 좋은 학교 같은데 가도 거기 막 서울대나 이런 데 가도 걔네들한테 물어보잖아. 공부 좋아서 막 공부 열심히 많이 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 있을 전부 수도 다. 있죠. 전부 다 막 해야 되니까 하고 약간 의무감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서울대 공부를- 때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기념수업을. 비 오는 날 수학 문제 푸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게 간혹가다 한 명씩 있어. 간혹가다 한 명씩 있는데 간혹가다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대체로의 애들은 전부 다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들이라기보다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또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으니까 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수행을 할 것이냐, 별로 하기 싫은데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정시예요 정시 정시예요. 너희 근데 공부할 때 핸드폰 같은 거는 가까이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알겠지? 중간중간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 풀다가 한번 보고 문제 풀다가 한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뭘 그렇게 묻냐?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란 말이야.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공부 방법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집중이란 말이야. 우리가 1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동안 쫙 집중을 해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딱 잡고 바로 시작했을 때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는 좀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지. 좀 지나서 이렇게 집중도가 이렇게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 핸드폰 잠깐 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시 갔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집중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풀로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는 사람이랑 중간중간 이게 보는 게 몇 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커. 알겠니? 유튜브 보면서 수학 듣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왜 멀티플레이가 되는 사람들이 자네랑 은혜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안 돼, 안 돼. 이게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어. 알겠니? 자네랑 은혜가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동시에 발달되면은 뭐야? 그런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게 분산이 된단 말이야. 당연히 안 좋지. 집중에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만약에 너네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엄청 졸리고 피곤해서 공부하기 싫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맨날 그런 상태여서 근데 맨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아 오늘은 딱 컨디션 좋고 딱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딱 마음이 집중해서 하는 게 좋아. 컨디션이 맨날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는 거지? 컨디션이 좋잖아요. 컨디션이 맨날 안 좋진 않잖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럼 막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생긴 시험이 시작 일주일 전에 생긴 맞아.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시험기가 일주일 전. 학교 다니기 안 좋은. 나는 항상 컨디션이 딱 제일 좋을 때 항상 공부를 딱 했는데. 컨디션이 내가- 좋을 땐 랭을 돌려야지. 저거 봐. 그러니까 자기의 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도를 그 다른 데 쓰고 있잖아. 학교 수업에 너무 집중해서 평일에 공부할 수 없어요. 학교 수업에 집중한다고? 왜? 학교 갔다 오면 기가 빨려요. 양심적으로 하는 저 이야기야? 진짜요, 진짜. 진짜 열심히 학교 집중해? 나가고 갔다 오면 힘들어서 기가 빨려서 자야 돼. 인간경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기가 빨린다고? 그거는 네가 엄청 듣기 싫었나 보다. 그치? 수업을 엄청 듣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있으니까 기가 빨리는 게 아닐까? 자 얘들아, 그래서 시스템 맛보기를 좀 해봅시다. 한다? 거기 평가원기출인데 평가원기출 한번 해볼게. 2번. 우리가 이제 또 이런 것도 맛보기를 조금씩 봐야 이 실력이 늘겠죠. 86번 한번 봐봐. 너희가 일단 한번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이거 시험범위 나왔어요. 뭐라고? 시험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이 문제가? 그렇게 놀랐어요. 저희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어요. 아 이거를 막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나왔다니까 그렇지. 근데 틀 근데 기억 안 나니까 그런 거 하죠. 근데 이거예요. 저희 기억 안 나요. 아 기억이 정확히 안 나? 오케이. 반전이구만. 자 해봅시다. 저 2분제 하고 가요. 너희요? 저희 이게 50분인데요. 아직 아니에요. 얘들아 지금 맨날 갈 시간만 보고 있니? 우리가 수업할 때는 수업이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언제 여기서 탈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의자가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대. 1, 2, 3, 4, 5, 6이야. 그리고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 6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의자를 여기 6개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 하면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웃한 의자의 곱이 12가 안 되도록. 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웃한 의자의 곱이 12가 안 되도록이니까 우리는 이거 풀 때 크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한 의자의 곱이 12가 되는 걸 빼줘야겠다.
즉 여집합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여집합으로 이제 풀 거면 이웃한 의자의 곱이 12가 되는 걸 찾아봐야 될 거야. 뭐 어떻게 되면 12가 되니? 3, 4, 6이 3하고 4가 짝이 있고요. 또 6이 6하고 2가 짝이 있죠. 오케이. 그러면 3하고 4가 붙었을 때랑 6이랑 2가 붙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겠네. 자, 3하고 4가 붙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하고 4는 하나로 묶는 거지.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네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나눠서 원순열 하는 게 있고 먼저 배치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줄 세우는 게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치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자, 3, 4를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겠지. 요거 이해되니? 오케이? 3, 4, 이웃한 3, 4 이렇게 3, 4를 붙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자리 이렇게 이웃하게 앉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라. 오케이? 이게 6가지.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이웃해서 앉히면 나머지는 구분이 생기니까 그게 4팩토리얼이지. 됐니? 근데 3, 4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오케이? 그게 2팩토리얼. 됐어? 이게 3, 4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6, 2가 이웃하는 경우도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6, 2가 이웃하는 경우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경우가 이거밖에 없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렇지. 둘 다 같이 있을 수 있지. 3, 4가 있고 뭐 6, 2가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얘네들이 또 이웃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죠? 뭐야 3 마이너스 1팩 아야 5 4 마이너스 1팩 3마이너스 1가 아니야. 아, 3마이너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오케이 3팩토리얼 곱하기 2팩 2팩 그렇지 여기 2팩 2팩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몇 개냐? 6, 4, 24 이게 몇? 이것도 숫자가 크네 이게 몇 개죠? 24, 2, 48 48에 6 곱하면 몇이지? 288. 288? 자 이게 아까 3, 4가 이웃하는 게 288이었고 6, 2가 이웃하는 것도 똑같을 테니까 이거일 테고 거기에다가 얘네가 이웃하는 건 이게 중복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 중복인 걸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이게 576 맞나? 576에서 24 빼봐. 몇이지? 552 글쎄? 그러면 이게 뭐지? 뭐야 답이요 이게 아니지. 이웃한 의자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가 이거야. 아 빼야죠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6팩 빼기가 아니라 전체는 전체 5팩토리얼에서 이거 빼야죠. 마이너스 소수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저거 6 곱하기 4 6 곱하기 곱하기가 4팩? 아니라 그냥 4팩 아니에요? 4팩, 2팩. 잠깐만. 4팩 곱하기 이거 4팩 곱하기 2팩이네. 이거죠. 아 처음에 3, 4 배치할 때 이게 다 똑같은 자리니까 6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구나. 3, 4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4개. 그래서 4팩 곱하기 2팩. 이게 문제네. 그럼 이게 몇이지? 48. 48 48이 2개니까 96. 96 96에서 24를 빼면 7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네. 너희가 이게 시험이 나왔으면 이게 너희 나온 시험 중에서 뭐 한 중간 정도는 아니래? 아니면 어려웠어? 아니 있었어요
이 문제가 좀 쉬운 난이도였어. 대점이 대점이 높아. 대점. 좀 있지 않았어? 다 이 정도 난이도고 더 높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요 정도 난이도에다가 그거보다 더 높았단 아주 말이야. 기초적인 문제도 앞장만 엄청 쉽고 앞장이 뒷장은 다 약간 이 한 정도. 6문제 정도 기초 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다 모의고사 문제가 있고 응. 뒤 클리어 같은 걸로 몇 개. 그러면 너희 C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C를 해야 너희 대비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어사? 근데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가 있거든요. 아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 그냥 학교에서 네. 주는 거 집중적으로 하면 어. 거기서 약간 변경해가지고 내가지고. 아 그래서 거기서 그 변형해서. 프린트 모의고사를 아. 삽입을 하세요. 아 그래서 그걸로 좀 하면 좀 괜찮다. 그거 풀면 이제 풀 수 있죠. 어느 정도. 프린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렇고요. 우리 오늘 그러면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시스템을 풀어오는 좀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시간을 봐서 시스템을 좀 뽑아서 몇 개 정도 풀어봅시다. 그래서 시스템 푸는 거는 수업 시간 중에 풀도록 하고요. 숙제는 B스텝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숙제는 B스텝까지 풀어보세요. 우리 18페이지까지. A도 해요? A. A도 하는 게 헷갈리는 것만 해요. 네? 헷갈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A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다음 안 된다 싶으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